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폴 발레리. 감사스마일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루 아침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감사스마일이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또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 구상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오늘 하루 꼭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기쁘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지난 1월 6일 날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를 보고 감사스마일이 고양시에서 뭐 적용할 것은 무엇이 없나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를 갖다가 제가 보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2040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아마 우리나라의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상대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가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2040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살펴드리면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 주거, 상업, 공업 이런 용도를 갖다가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직주 근접, 고밀, 복합개발 등 새로운 공간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지난 1월 6일 날 발표했습니다. 국정과제 38번으로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해서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간의 이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이번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마련했는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간 혁신 구역을 갖다 도입하는데 첫 번째로 도시 혁신 구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 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도입해서 전면 개편해가지고 도시 혁신 구역, 한국형 화이트 존을 갖다가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도시 혁신 구역은 토지 건축에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하는데, 다만 복합 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 용도 비율은 70%, 주거 용도는 50 플러스 알파 이하로 한정을 하게 되고, 또 제한자에게는 도시개발법상 사업 시행 자격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철도, 정비창, 부지 등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제 유사 사례를 갖다 살펴드리면 여기에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지금 일단은 이야기가 돼 있는데, 화이트존을 도입해서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 국제 업무, 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하면 물론 감자스마일도 다녀오진 않았지만 다들 전 세계적으로 마리나베이, 싱가포르 하게 되면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한국에서도 지금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서울 혁신파크 부지에 60층짜리 랜드마크를 갖다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첫 번째 도시 혁신 구역을 갖다 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철도 정비창 부지를 갖다 보니까 지축에 있는 서울 지하철공사 지축 차량 기지가 지금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축 차량 기지도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복합 용도 구역, 융복합 신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고 시대상 반영의 한계가 있으면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후 쇠퇴 등으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나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으로 또 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노후 공업단지, 쇠퇴하는 구도심 등을 주거 복합 업무, 복합 지역으로 점진적 전환해서 직주 근접 수요 등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 유사 사례를 살펴드리면 미국 보스턴에 있는 혁신지구를 지금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용도지역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복합 용도지구를 97년도에 도입을 했고 주거와 상업, 중공업을 혼합을 해서 항만 물류창고 등을 주거 업무, 공공문화시설, 공원으로 구성된 수변지역으로 해서 복합 용도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멋지게 미국에 있는 버스턴 혁신지구로 재탄생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고양시를 갖다 예를 들게 되면 고양시에 있는 구도심 등을 갖다가 이렇게 혁신지구로 또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복합 용도구역을 갖다 지정을 하게 될 경우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낸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미국 보스턴 혁신지구처럼 멋지게 재탄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고요.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입체 복합구역을 도입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1.5에서 2배까지 상향해 줄 계획이고요. 종합무료시설, 유원지, 전시장 및 국제회의시설, 그 다음에 시장,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14개의 이런 것들을 복합화 또는 지하 등을 추진할 경우에 이런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해서 이렇게 지금 해줄 계획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의 국공유 재산, 장기 사용 등 특례 부여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하고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가 이제 지정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할 경우에 일단은 인근의 주거, 교통계획, 기반시설 등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영향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이라든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갖다 수립해서 지역 단위의 공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 제한을 허용하면서 재구조화 계획 승인 시에는 기존 도시계획, 도시 기본 계획도 있고 도시 관리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변경 효과도 부여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신속한 도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도 지금 간소화한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규제 완화 효과가 큰 만큼 남용 방지를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승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하고 다음으로 바로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 및 고시를 갖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런 도시계획 혁신 공간 혁신 구역을 갖다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고양시처럼 이렇게 좀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을 갖다가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방안을 갖다가 조속히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간 혁신구역 적용으로 인해서 집가 영향을 갖다가 지금 완화를 갖다 할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이제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및 변경을 통해서 이전 부지라든지 역세권 개발 등에만 적용되었던 공공기여를 공간 혁신구역까지 확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제 사업자 간에 이런 사전 협상을 갖다 잘 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고양시에도 멋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양시에도 멋진 이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좀 변모돼서 공간 혁신을 갖다가 구역을 갖다가 또 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 직결될 수 있는 멋진 도시가 재탄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또 N분 생활권 조정을 위해서 생활권 도시계획을 또 제도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중요성이 커지면서 파리 15분 도시, 또 일상생활과 시간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확산 추세인데 컴팩트 시티,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고양시도 이제 15분 안에 고양시 전역을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갖다 만들려고 하면 이런 도시계획이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또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대 개발 방향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구축 계획이라든지 밀도 높이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생활권 중심 도시 발전을 위해서 생활권 도시 계획을 갖다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모델을 갖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 고양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양시의 이제 관광산업이라든지 산업 등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또 지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또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생활 인구를 고려해서 도시 군 기본계획상 계획 인구 및 토지 개발 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또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와 자원을 갖추고 있으나 접근성 격차로 인해서 지역별로 삶의 질의 차이가 나는 도시에 일상 공간에서 주거, 업무, 문화, 여가,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이 모델이 이제 창 3기 신도시라든지 앞으로 이제 계획되어 있는 3기 신도시, 3.5기 신도시에 이런 것들이 속속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혁신 방안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관련해가지고 개정안 발의도 지금 앞두고 있고 하위 법령 정비도 2023년도에 일어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보완하고 민간에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또 공간 혁신구역을 활용한 국토부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재건축 선도단지까지도 같이 연계돼서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스마일도 응원을 하고요. 또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지속 발굴 또는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이 지금 70년대, 80년대에 지금 제정됐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2023년도에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때랑 지금이랑 맞지 않는 것들은, 제도를 갖다가 변경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감사사마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침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길병우 도시정책관님께서는 도시계획은 국토 이용의 제도적인 근간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도시계획 혁신을 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은 여기에서 우리 국가의 그런, 국토 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이런 도시계획의 근본들이 이제 고양시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더 새로운 소식들 나오게 되면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기존 주어진 틀에 박힌 도시개발에서 벗어나서 도시계획에서 민간의 제한을 폭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이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 혁신 공간, 혁신 구역을 갖다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스마일은 정말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국토계획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라 도시 규제가 의외로 좀 많이 있었고 또 융복합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 혁신 3종 구역을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면서,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서 마침 오늘 제가 이 방송을 갖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빠숑님께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갖다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한국판 맨해튼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 시설을 이제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입체 복합 구역을 만들 수 있고, 또 시설 복합화 또는 지하화 등을 추진할 경우 용도 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이런 종합 의료시설이라든지 유원지, 전시장, 국제시설, 또 시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14개 도시계획 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용적률 건폐율을 1.5에서 2배까지 상향해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적용 예시를 말씀을 좀 드리면 노후청사의 복합개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역세권 복합개발이. 그래서 이 역세권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창릉 테크시티, 창릉역에 있는 컴팩트 시티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역세권 복합 개발이 나올 것 같고, 또 중요에 있는 역세권을 이제 앞으로 이런 복합 개발을 해 나갈 건데, 저는 여기 노후청사 복합 개발도 지금 신청사 때문에 고양시 신청사 이전 때문에 너무 지금 시끄러운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신청사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왜 당위성을 이야기 드리냐면, 우리 고양시가 100만, 110만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정말 신청사 안 만들어도 되는데, 앞으로 130만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수원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하다못해 광명시, 예를 들어서 성남시, 모든 그런 시 청사를 갖다 봤을 때, 또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롭게 신청사를 갖다 좀 만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그런 모든 지자체 같은 경우가 이제 청사를 갖다가 좀 복합 개발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청사를 갖다 새롭게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고양시만 지금 역행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지금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을 갖다 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어서, 이런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 입지 복합구역으로 만들어서 지금 원당에 있는 신청사를 만들면서 이제 옆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의료시설 포함해가지고 체육시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제자유구역도 관련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이제 앞으로, 고양시가 정말 이런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멋진 고양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방송을 또 준비를 했는데, 마침 또 빠숑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복합 용도 구역도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도시 혁신 구역을 갖다 만든다는 거는 이제 고양시의 입장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혁신구역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CJ에 있는 랜드마크 88층짜리로 만든다고 하면 복합다운지로 해가지고 CJ 라이브시티를 갖다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JDS식으로 연결을 하고, 또 창릉을 갖다 예를 든다고 하면 창릉에 있는 창릉 테크시티랑 또 화전과 연계해서 화전에 있는 UAM 사업까지 연계를 해서 이런 복합 용도구역과 복합 혁신구역을 갖다 만든다고 해 나간다고 하면, 굳이 신청사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지 않고 그 3천억을 갖다가 전략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한다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사를 갖다가 지금 그 요즘 빌딩을 임대를 하든 매각을 하든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련돼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시민들의 그런 갈라치기가 아닌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도시계획 혁신 방안들이 앞으로 계속 해 나가는데,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입지 복합구역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반영해 나간다고 하면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일산에 있는 1기 신도시도 어차피 지금 재건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같이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공존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멋진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자료를 보고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양시의 미래는 앞으로 정말 밝아지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지는 고양 특례시 110만의 109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130만의 그런 메가 고양 특례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비전 2040에 있는 서울 도시계획 기본 계획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을 갖다가 발빠르게 고양시에서 받아들여서 멋지게 직주근접도 되면서 고밀 복합개발도 되면서 새로운 공간 전략까지 창출될 수 있는 멋진 고양 특례시의 도시계획이 완성될 수 있기를 감사스마일 응원하면서, 신청사 이전을 제고해 주시고 신청사는 원당에 그대로 존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